삼각김밥 24시간 영업 1,000원 커피 도시락. 자,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편의점 얘기인데요. 국내에 첫 편의점이 등장한 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정도로 생각했던 게 지금은 국내 유통의 핵심. 국민들의 삶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규모도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바닥을 대면 편의점 문이 열립니다. 미리 등록시킨 손바닥 핏줄 정보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매한 상품을 마치 공항 검색대 같은 계산대에 올리면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계산도 순식간에 끝납니다. 모든 게 점원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편의점입니다. 심야 시간대 무인 점포로 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면 자동 판매기를 통해 상품이 나옵니다. 전국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미래형 편의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동네 편의점 정말 많죠. 실제 지난 2007년 만기였던 편의점 수가 지난 3월 기준으로 4만 개를 넘었습니다. 인구 1,300명당 한 개꼴인데 편의점 대국이라는 일본도 추월하는 겁니다. 편의점 시장 규모도 지난해 20조 원을 돌파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근거리 쇼핑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이제 단순히 물건 사는 곳을 넘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택배,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보도 영상 보겠습니다. 편의점에 등장한 무인 세탁 서비스입니다. 셔츠와 바지 등 간단한 세탁물부터 점퍼와 코트, 신발까지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따뜻한 쌀밥으로 프리미엄 도시락과 덮밥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3,500원에서 5,000원, 직장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영양적으로도 되게 균형도 맞는 것 같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을 골라 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카드나 통장 없이 영업점 수준의 100여 가지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과거로 가볼까요? 보시는 건 88 올림픽을 치른 뒤 들어선 국내 1호 편의점 모습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과 결을 같이 하면서 지난 30년간 시대를 관통한 대표 상품도 여럿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편의점 초창기인 1990년대 편의점의 대표 상품은 걸프와 슬러피였습니다. 탄산음료가 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던 시절 큰 종이컵에 얼음과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걸프, 분쇄한 얼음과 주스를 섞어서 만든 슬러피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었습니다. 2000년대 편의점의 대표 상품은 단연 삼각김밥. 초기에는 오니기리라는 일본식 주먹밥 형태로 판매됐지만 국내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가미한 형태로 진화하며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지금도 900원인데 700원, 9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거의 판매 순위 1위에 올랐죠. 하루에 50개, 60개씩을 팔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은 거죠. 최근에는 도시락이 컵라면을 제치고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간편식이지만 웰빙을 가미한 도시락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컵라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보였고 그런 가성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살 수 있다 보니까 대신 상품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었죠. 요즘은 도리어 할인 경쟁을 선도하거나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는데요. 요 몇 년 새 주류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편의점 업계는 최근 가성비를 내세운 수입 맥주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4캔에 10,000원 하는 수입산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며 국내 맥주 시장을 위협하더니 최근에는 6캔, 10캔에 9,900원 하는 할인 공세를 펴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 수입 맥주가 워낙 요즘에 인기라서 잘 나가고는 있었는데 이번 5월 행사 시작하면서 더욱더 매출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마케팅에 힘입어 저가 맥주 판매량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맥주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돼 수입 맥주 가격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고속 성장하는 편의점. 하지만 편의점 시대를 점치는 목소리만큼 위기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까지 인건비 부담으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투데이 취재진이 편의점주를 만나봤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경우 신규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지난해 8월 27%에서 올해 초 8%까지 줄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게 큰 이유로 꼽힙니다. 심야 시간대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야간 영업을 포기하거나 일손이 모자랄 때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틀만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점주님들 많아요. 14시간만. 관련 업계는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요건이 지난달부터 완화되면서 밤새 운영하는 편의점은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였던 24시간 영업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건물 건너 한 건물마다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너무 많은 점포 숫자입니다. 편의점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도 영업이익률도 상승폭이 줄 수밖에 없겠죠. 치킨집, 커피점만큼이나 자영업 경쟁의 최전선이 돼버린 편의점. 보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해변가에 자리 잡은 건물. 1층과 반지하층에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영업해온 1층 편의점 아래로 지난달 새 편의점이 들어온 겁니다. 1층 편의점주는 상도덕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난 거죠. 너무 생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반면 아래층 편의점주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시내에선 골목 하나에 편의점 3개가 연이어 밀집된 곳도 있고 경기도 평택과 수원에선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마치 옆집처럼 붙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 변신하고 소비자들의 삶도 바꿔가며 30년을 지나고 있는 편의점. 더 커질 것이냐, 이제 저물 때가 된 것이냐, 상반된 전망 중 어느 쪽일까요? 투데이 매거진이었습니다.